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뭔가 또 해결책을 내주실지 체크인스탁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간밤에 미국 증시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밀렸습니다. 왜 밀렸을까? 정말 이 실적을 발표한 그 몇몇 기업들의 여파일지 아니면은 이 산업 전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을지 이 부분 다뤄볼 텐데 AI 수익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 기자님? 네. 일단 그 구글의 지금 실적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구글의 실적의 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AI 쪽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AI 쪽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좀 우려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기사 하나를 조금 보시면 이 기사의 내용 자체 구글도 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AI에 써야 될 돈이 1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1조 달러가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 기사 내용에 보시면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AI 코스트가 언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많다라는 것인데 오늘 그 구글에 대한 판단도 그 부분이었어요. 구글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제미나이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언제쯤 의미 있는 숫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뭐 챗 GPT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위 이제 빅4의 투자 금액이 전체 AI 투자 금액의 한 2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빅4가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아니에요. 아마존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아직도 현금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돈을 못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이 투자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되겠지만 내면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 드러나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언제부터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챗GPT를 쓰시는 분들이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챗GPT는 지금 기능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춰서 뭐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단위 투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뭐 적절한 어떤 전략적 선택인지 뭐 물론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림을 뺏기기 때문에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AI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이쪽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본다고 해서 뭐 전력 설비라든지 많이 갔잖아요. 이들 종목도 같이 투심이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당장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전력 설비는 AI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AI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AI용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칩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된 그 인프라의 교체 이런 것들만으로도 이미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전력 설비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TSMC로 묶여가는 이 라인 자체가 네. 과연 하드웨어 쪽에 엄청난 우리가 베팅을 하면서 뭐 PR 70배까지도 비싸지 않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당연히 중심 종목일 거고 여러 분석을 살펴봐도 엔비디아를 이길 회사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R 70배는 과연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종목도 이제부터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끝모를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말 싼 가격에 사서 지금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야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엔비디아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최대한 욕심을 낮추고 일단 상황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2차 전지도 결국은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AI 쪽은 2차 전지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욕심이나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그 과잉 투자. 그래서 샘 알트만이 괜히 9천조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걸 완성시키려면 9천조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없고 정부도 지금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지원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국채 발행을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IT 투자 쪽에 힘을 쓰기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모두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기업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돈 안 되는 사업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AI 쪽은 앞으로 가긴 가지만 관련된 종목군들의 흔들림, 특히 많이 올랐던 하드웨어 종목군들의 흔들림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전환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초장기라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장 뭐 힘 종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AI 자만 붙으면 다 올랐습니다. 거의 맹신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성장, 상승 탄력, 성장은 맞는데 성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이 좀 제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얘기해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 다소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로이터 통신 발이었고요. 엔비디아 HBM3 테스트 통과했다,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건데 시장이 반응을 나타낸 건 3E 테스트 못했다.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이 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다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또 삼성전자 짝꿍이니까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실적 발표 나온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임 대표님 먼저 이쪽부터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하이닉스 실적이 뭐 지금 2분기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만 보면 16조 4,232억으로 작년 대비 125%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가 뭐 16조 1,000억, 그다음에 이제 5조 2천억 정도 했으니까 이거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5조를 넘어선 거는 이제 2018년 3분기에 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이제 초호황기를 맞았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5조 원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가장 뭐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뭐 HBM3에 대한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호조를 보였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SS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낸드 프레시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전분기 대비 8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작년 대비 250% 상승할 만큼 일단 뭐 HBM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낸드 프레시 관련돼서도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50% 증가할 만큼 뭐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가에도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이제 호실적을 좀 그러니까 상쇄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네. 수익성이 이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좀 커진 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제 AI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아마 일시적인 그런 이제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AI에 대한 부분의 투자는 계속 좀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금 현재 AI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만약 지금 AI를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많이 넘쳐 흐르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뭐 한동안은 계속 이런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된 부분은 뭐 일시적인 노이즈일 수는 있겠지만 매출 성장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엔 삼성전자. 그래서 이 로이터발 이 뉴스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뭐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최첨단 공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에 대해서는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보다는 HBM3E D램에 대한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HBM3 D램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적인 그런 이제 HBM3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E램이 이제 차세대 그런 이제 제품군이기 때문에
뭐 점차 그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HBM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H200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중국 내에 H200의 연간 판매량이 한 100만 개 이상 정도로 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H20에라도 이제 삼성전자의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HBM 3 D램에 대한 이런 매출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이제 HBM3E D램에 대한 퀄테스트가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E 8단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12단을 아마 3분기에 퀄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제 12단보다 한 단계 낮은 8단도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를 못했다라는 게 양사 간의 그런 이제 기술력 격차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H20 칩이 중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과연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H20에 대한 판매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중국 납품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려는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BM3 D램의 통과를 했다라는 거는 향후 HBM3E D램도 같이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H20뿐만 아니라 B20에 대한 칩을 내년도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아직 뭐 크게 줄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내년도에는 아마 HBM4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이 좀 더 격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HBM4가 되면 이런 지금 현재의 그 낸드 그 이제 GPU와 그다음에 HBM을 이제 수평적으로 연결했는데 이걸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적인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성전자가 자체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일시적으로 뭐 HBM3E의 퀄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뭐 어저께 같이 그렇게 급락을 보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은 조금 시장 반응이 좀 과하게 반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뭐 HBM이고 뭐고 이런 것보다 미국 네. 증시 이렇게 빠졌는데 게다가 기술주 빠졌는데 삼성전자 버틸 수 있을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호가도 사실 좀 무섭거든요. 네. 괜찮을까? 의견 어떠세요? 일단 뭐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공격적으로 쫓아간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가 매수해서 일단 수익률 자체는 뭐 올 상반기처럼 그렇게 뭐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수익률 폭을 조금 적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동시효과 구간 초입이어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품도 껴있고 허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호실적 내놓은 SK 하이닉스는 한 5% 정도 하락으로 호가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지금 1.22% 플러스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장 들어가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효과 구간에도 이상 징후 있으면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나오고 현대차도 나오고 클라이막스인데요. 어제부터 슬슬 빌드업이 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어제 또 LG에너텍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호실적이 아닐까. 오늘장 어떻게 반응이 좀 나오게 될지 김 회장님 알려주세요. 네, 예상 금액이 뭐 1,000억이 조금 못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 뭐 그 금액보다 훨씬 더 그래서 뭐 한 800억대 예상한 그런 회사들도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그 2배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뭐 실적은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HD현대일렉트릭이 예상보다 실적 2배 나왔다고 해서 그날 엄청나게 갔는데 오늘 또 운이 없게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저께 마감 뭐 이 포인트 세 가지를 지정하는 시간에 LG노텍 실적 좋을 거고 실적이 좋다면 아마 전고점 시도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인데 지금 오늘 아침 리포트들 보니까 전부 공격적으로 다 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밸류에이션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적이 반영되기 전 차트거든요. 그래서 뭐 PB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PE가 지금 10배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10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실적의 상향 속도라면
8배 내지 한 7.8배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장 평균이 한 10배, 11배 수준인데 시장 평균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기술적으로도 전고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광학 솔루션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 소재 쪽에서 폭발하면서 전장 쪽과 기판 소재의 이익이 현재 지금 이익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까지는 신제품들의 셀인 효과가 있고, 만약에 이제 4분기에 IT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서 셀아웃 효과까지 겹쳐지면 3분기 최대 실적, 4분기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을 포함한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2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물론 오늘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 같이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누릴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미리 오른 종목을 쫓아가기보다 지금 2분기도 좋아졌고 3분기, 4분기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LG노텍의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애플 효과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판 소재나 전장 부품이 터진 거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를 따져보면 뭐 삼성전기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판 소재가 아니라 기판 자체를 만들고 있는 대덕전자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처럼 뭐 시장이 흔들리면 뭐 다 같이 빠질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오늘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새롭게 고를 것이냐에 대한 전망에서는 LG노텍이 이미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LG노텍 3분기는 아마도 애플 효과로 인해서 실적은 더 올라올 거고, 광학솔루션도 올라올 거고, 뭐 삼성전기나 아니면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기판 소재, MLCC 같은 것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주변 상황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LG노텍 자체만 뜯어놓고 봤을 때 실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시죠. 다음 포인트입니다. 오늘 LG이노텍만큼이나 증권사 레포트가 많았던 종목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 종목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이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4,300억가량 발표가 됐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미증시 전체적으로 흔들린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선전을 해주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존재감을 좀 드러낼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대표님? 네, 뭐 전일장 뭐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뭐 제약바이오 선방을 했었죠. 뭐 국내도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뭐 장이 흔들린다라고 해도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매출이 뭐 1조 1,000억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상반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매출이 2조 1,000억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영업이익이 47% 증가한 6,558억. 뭐 아마 연간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 예측인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누적 수주 규모가 이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뭐 연간 수주 목표인 70%를 이미 달성할 만큼 뭐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제 큰 그런 상황인데요. 이래서 3공장이 지금 풀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연말 정도 되면 이제 풀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 달에 5공장도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개선세는 내년도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트레이닝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일단 미국에서 어느 당이 그러니까 민주공화 어느 당이 되든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방산이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물보안법이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 규제 사항이 지금 아마 올 내에는 아마 양원을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피해를 입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그한 반사 수혜를 국내
바이오시밀러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특허 만료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2030년도까지 연간 1,800억 달러 규모의 이런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이제 의약품의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나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CDMO 같은 경우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쌈바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아마 실적들이 계속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와의 합병 여파로 인해서 관련된 비용 발생 때문에 네. 영업이익은 감소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비교적 좋은 그런 하반기 이후에 셀트리온도 실적 개선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증가 측면에서 보면 작년과 유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영업이익 측면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타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